동점기에 PK 실축 2번, 1대1 찬스 미친듯이 놓치기, 기본적인 패스 미스에 드리블 했다 하면 뺏기기. 혹시 반품 가능? 안녕하세요, 아르볼입니다. 은바페의 폼이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12월 9일 기준으로 21경기 11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데요. 리그를 옮긴 첫 시즌치고 스탯은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충격적인 빅 찬스 미스와 드리블 실수, 중요한 PK 실축 등 은바페답지 않은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 은바페가 왜 이렇게 부진한지 세세하게 분석한 2가지 이유 바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24년 2월 8일 쿠프 드 프랑스 16강 브레스트와의 경기, 약 69분경에 은바페는 매우 위험한 태클을 당하는데요. 발목이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게 보입니다. 시즌 아웃까지 당할 뻔한 매우 위험한 살인 태클이었죠. 태클을 했던 브라시에는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할 정도로 그 태클의 강도가 꽤나 심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은바페는 딱 일주일만 휴식하고 그 다음 주에 있는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를 위해 무리하게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은바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이런 태클을 당했다면 최소 한 달은 쉬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무리하게 복귀를 감행한 16강 경기에서 한 골을 넣으며 다행히 2대0 승리를 이끌었으나 문제는 이 시점부터 은바페의 경기력에 기복이 매우 심해졌다는 겁니다. 개태클을 당한 2월 8일 이전 경기들의 평점과 스탯을 보면 거의 매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평점도 꾸준하게 좋은 게 보입니다. 물론 풍모 평점을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기복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무리한 복귀를 감행한 16강 이후부터 은바페의 경기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전처럼 폼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골을 못 넣는 경기도 상당히 많아지죠. 결국 도르트문트와의 챔스 준결승전에선 말 그대로 잠수를 해버리며 챔스 탈락을 해버립니다. 또한 2024 유로에서는 코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또 당하고 마스크를 써가면서 복귀를 하지만 최악의 폼을 보여주며 스페인에게 탈락합니다. 그리고 거의 없다시피 한 휴식기를 아주 짧게 마치고 바로 아탈란타와의 UEFA 슈퍼컵 결승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추가골을 넣으며 레알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지만 그 이후부터는 정말 아쉬운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바페는 레알 마드리드에 와서 갑자기 못해진 게 아니라 2월 8일에 당한 살인 태클 이후 무리하게 복귀를 한 시점부터 경기력의 기복이 매우 심해졌다는 겁니다. 또한 은바페는 원래 PSG에서도 쉬운 찬스를 종종 놓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최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말이죠. 모든 스포츠는 실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상태라면 그때부터는 자신감, 멘탈이 매우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은바페는 아마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 후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직전 시즌에 은바페 없이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은바페가 합류한 이번 시즌 레알 팬들의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리그 초반 3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아예 기록하지 못하고 빅찬스 미스와 드리블 미스도 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조금씩 떨어지고 거기에 스웨덴 성추행 루머 사건, 국대 소식 관련 발언으로 프랑스의 여론 악화, PSG의 임금 체불 등 다양한 사건이 겹치면서 은바페 멘탈에 더욱 금이 갑니다. PSG 후반기부터 시작된 심각한 폼 저하 문제가 멘탈, 자신감 문제와 섞이면서 결국 은바페는 매우 아쉬운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한 번씩 번뜩이는 골을 넣을 때도 있었지만 은바페라는 이름에 맞는 활약은 최근에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살인 태클 이후 무리한 복귀, 그 이후 제대로 휴식하지 못하고 2월부터 7월까지 계속 경기를 미친듯이 뛴 것, 거기에 드림클럽인 레알로 이적했지만 부진한 폼으로 인해 자신감까지 추가 하락, 이러한 이유들이 현재 은바페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은바페는 아마 지금부터 서서히 폼을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크의식은 정말 확실한 선수거든요. 아자르와는 차원이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아자르처럼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스탯은 아자르 레알 통산골을 뛰어넘었습니다. 아자르는 레알에서 뛰는 4시즌 동안 7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또한 많은 분들이 비니시우스와 은바페 둘이 뛰면 포지션이 겹친다, 은바페가 톱으로 가니까 부진한 거고 둘 중 한 명을 팔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그냥 은바페 개인 폼 자체가 안 좋습니다. 어디에서 뛰어도 안 좋아요. 은바페가 잘한다는 왼쪽 윙에 가서도 정말 못합니다. 또한 비니시우스가 은바페에게 준 킬패스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다 골로 연결이 안 됐어요. 은바페가 다 뱉어냈습니다. 둘이 공조는 충분히 잘 되는데 은바페 개인 폼이 현재 매우 안 좋은 거죠. 다만 은바페는 조금씩 나아질 거고 결국에는 원래의 월드클래스 폼을 되찾긴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 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오늘은 이렇게 은바페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 눌러주시면 후회하지 않을 재밌는 축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르볼이었습니다.